쓰시고 2박 3일은 백령도 갔다가 어제 대구 도착하니까 11시더라고요. 밤 11시 도착해서 집에 가가지고 뭐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뭐 씻고 하니까 1시 돼서 이제 잤는데 저도 지금 목이 이제 갔습니다. 인원은 44명 대형 버스 한 대 풀로 채웠는데요. 거기 가니까 하는 분들이 얘기가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곳. 백령도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40명을 인솔해서 울릉도를 다녀왔거든요. 네, 울릉도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개항 개석들이 막 쌓여 있는데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안 가서 그런지 정말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진짜 가볼 만한 곳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신 분은 못 오시고 그랬는데 회장님이 곧 아마 오실 겁니다. 네, 오늘은 첫째 시간에는 주거관축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이정웅 선생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1, 2분 내로 회장님 올라오실 겁니다. 올라오시면 회장님 잠시 인사 말씀 해주시는데 우리 부회장님 잠시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면 네. 오랜만에 우리 수석 부회장님 오셨는데 수석 부회장님 인사 말씀 잠시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못합니다.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박 3일간 백령도 대천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저는 뭐 백령도 하면 늘 미사일을 북한에 이미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너무 좋고 우리 44명이 버스 꽉 차가지고 또 전부 다 정말 힐링을 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우리 정하정 선생님이 비디오로 또 촬영해가지고 진짜 어제 우리 오면서 우리가 쭉 봤는데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문제를 통해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 후반기에 우리가 뭐 할 일 없이 많고 이러면 병이 찾아요. 그래서 늘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저는 참 열심히 젊게 늘 가장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 긍정적인 생각이 최고라 또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쁘신 중에 오늘 또 이 금요일날 교회 관계 많이 참석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오늘 또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나와서 인사 말씀을 듣고 오늘 강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일간 대창도 갔다 온다고 원하시면서 정말 되게 힘드죠. 오늘 어제 갔던 분들 지금 그래도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얼굴이 보이시나요? 대단합니다. 이제 우리 다녀보면은 출발하는 날 아침 6시에 대구서 출발해요. 그리고 집에서 4시 반 5시에 서울로 나오죠. 돌아오는 날 어제 저녁에도 대구에 약 11시까지 다 돼가, 밤 11시 다 돼가. 지하철 끊길까봐 다 연비들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방금 수부장 이제, 아들을 지금 잘 하시는데, 이번에 이 문화답사, 백령도 문화답사는 정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101군데 중에도 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우리가 가기 힘든 곳에 우리 한번 가도 있는데 날씨 좋고 바다 사정 좋고 또 우리 다른 44명 전의
밝은 표정으로 잘 여행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지금 다음 카페에도 일부 소개가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정하영 선생이 3일간 열심히 찍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이것도 언젠가 우리 이제 곧 금주 내전 다음 주쯤 되면 이제 홈페이지가 거의 완성이 되어 있으면 홈페이지로 옮겨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행운이요. 또 갔다 오신 분들도 아마 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해당을 못한 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어요. 동경이 갑니다. 오늘은 동영상 1교시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2교시에 이미 강사님이 이정 강사님 중 뒷자리에 와 계십니다. 아주 좋은 내용으로 2교시 특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시간이 약하니까 좀 순서 좀 바꿔. 먼저 하시게. 그러면 이정구 강사님이 시간이 일정이 바빠서 1교시와 2교시를 바꾸어서 먼저 1교시 강사님 특강 듣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2교시에 우리 동영상을 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자, 이정구 강사님 우리의 문제에 특강 강사로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구시 본청 그러면은 대구 수목원 조성에 담당 과장님으로 수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더 말할 것도 없죠. 수목관계, 그 다음에 자연환경관계, 여기에 가장 대구시에 조회가지고, 그리고 책자도 한두 권 발간도 하시고, 이런 유능한 강사님인데 오늘 조금 식구가 좀 적네요. 앞자리에 좀 여행 갔다가 이렇게 오늘 날씨가 보니까 무지하게 덥고 이런데도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 문제 배우님들의 활동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열성적으로 또 강의를 수강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 단체보다도 아주 좀 학부열이 높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에 제가 50년 전에 인사드렸던 분이 이제 문제 회원님인데 사람을 한번 못 찾아가지고 그 김동석 교수님 사모님 계십니까? 오셨습니까? 가톨릭대학교 김동석 지난번 문제에 이제 우리 서회장님 주시는 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글을 기고하시더라고요. 시어른이 초대 영남일보 사장 하시던 박정순 예. 이사도 하고 예. 지금 팀들 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어요. 야, 있습니까? 예. 그분 50년 전에 김동석 교수님 사모님으로 법무성당에서 한지 공예 전시회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초대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후에 소식이 끊겼는데 문제지를 받아서 보니까 그분이 쓰시는 그 글이 있어가지고 시어른이 초대 영남일보 사장을 하시던 김영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듣는 걸 보고 반가워서 한번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문지회 회원님들은 문화재에 대해서 저보다 더 식견이 높으시고 또 연구 많이 하시고 이랬겠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최치원 선생님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또 많이 아시고 실제로 여기 또 경규채씨 계십니까? 경규채씨는
시조가 최치원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소상하게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의성에 갔었어요. 의성에 가면은 최치원 문학관이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의성의 대표적인 그 사찰인 보은사 그 명찰이 그 최치원 선생님의 호를 따가지고 절 이름을 지을 만큼 최치원 선생님하고 그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 절 밑에 보면은 의성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최치원 문학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관에서 전시하는 것이 뭔가 이래 싶기도 하고 또 마침 그때 가니까 최치원 선생님이 이제 전국에 산수 좋은 곳을 유람하면서 유람하셨던 곳의 바위에다가 글씨를 썼는 것을 전부 이제 타폰을 한다 해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치원 선생님의 그 유적지를 그 우리나라 그 한반도 지도에다가 최치원 선생님이 다녀간 곳을 전부 점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또 그 글을 써놨어요. 어디를 다녀갔었다. 그런데 대구가 이제 빠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무척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문지혜 회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달구을 넣자는 모임을 하면서 대구가 뿌리 깊은 도시고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고 아주 그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늘 저는 대구를 말합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은 문지의 회원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높다고 이래 생각했는데 최치원 선생님이 대구에도 은연히 계셨는데 그걸 빠뜨리겠네. 아하 이게 이제 그 학예사한테 항의를 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들도 최치원 선생님의 선생님께서 대구에 하고 연고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대구 시민들도 잘 모르는데 그 의성에 있는 학예사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마음을 접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자료를 뽑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한번 시민들에게 알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최치원 선생님하고 대구 관계를 간략하게 써올리고 보시는 유인을 나눠드린 유인으로 그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마침 이종훈 고문님께서 문지의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이제 이 기회에 한번 문지의 회원님들께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 싶어가지고 이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 학자도 아니고 이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인 그건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선을 보여볼까 합니다. 그럼 50분 예. 목차는 최치원 선생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최치원 바위 글씨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바위 글씨 몇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은과 대구 그 다음에 왕건과 견해의 팔봉산 전투를 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지울까 이래 싶은 최치원 선생님은 여러분 아까 전에 잘 아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류의 원조다. 왜냐하면은 요즘 한류에 이제 최근에 왜 BTS인가 거기가 이제
그 창단 10주년을 맞아가지고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그 BTS 보러 대구 우리나라에 오고, 그 다음에 그 BTS를 인해 가지고 유발 생산 효과가 한 5조 원에 가깝게 한다. 이럴 만큼 이제 한류가 세계적으로 이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류를 일으킨 분은 최시원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왜 그러냐 하면은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최시원 선생님의 그 기념관을 중국의 양재우시에 가면은 2007년도 시였는데, 중국인으로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외국 사람의 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최치훈 기념관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양재우 시내 거리에도 보면 최치원로라 해가지고 거리 이름도 최치원 선생님을 기리는 거리임을 만들었을 만큼 중국 사람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외국인이라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나라 한류의 원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도 한교회에 나가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한교회에 가면 대성전에 중국의 성인들 공자를 비롯해가 성인들도 모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18년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최초로 18년에 모셔져가 있는 분이 최치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국학이 유교이듯이 그만큼 유교를 숭상했던 동방의 예의지국이다 이런 만큼 유교를 숭상했던 나라인데, 그 유학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전파시키는 분이 이제 최치원 선생님. 그래서 보통 보면 포은정몽주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구 출신의 한원당 김경필이나 일두정여창, 그 다음 태계 이왕, 그 다음에 해제 이연적 같은 우리 지역에서 잘 알려진 인물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다 조선 중기에 이제 문묘에 종사됐는데, 이 최치원 선생님은 고려 현종 1020년 고려 현종 11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성균관 문묘에 모셔졌는데, 이런 것을 거기 유학의 원조라 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문묘에 배양된 최초의 인물이라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증명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유학을 조선시대 때는 국학으로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조 중에서 관료로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정성이지 않습니까? 한 가문에서 정성 한 분도 배출하지 못한 분이 있을 만큼 정성 자리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렇게 어려운 높은 배설인데, 조선시대 때는 정성 한 10명보다 대제학 한 분이 이제 더 훌륭하다. 대제학은 홍문관, 그 다음에 뭡니까? 양관 대제학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문치를 문학을 장려시킨, 학문을 장려시키는 것이 홍문관하고 예문관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 양관 대제학을 하면은 정성 10명보다도 대제학 한 명이 더 가문의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이러고 또 대제학 10명보다도 문묘에 모셔져 있는 한 분이 더 가문을 자랑스럽게 한다 할 만큼, 문묘는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에 유학의 사표가 되는 분들만 뽑아가지고
10명을 모셔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모셔져 있는 가문들은 상당히 이제 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후손들도 늘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건데 거기에 제일 먼저 배양된 분이 이제 그 최치원 선생입니다. 그 말씀. 그 다음에는 최치원 선생님은 최고의 문장가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일어난 그 항소의 난이 있을 때 그 토항소 경문이라 하는 것을 써가지고 그 포악한 항소가 그거 스스로 항복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평화적으로 난을 진압한 사례가 이 경문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치원 선생님은 상당히 문장가다. 그 외에도 최치원 선생님은 뭐 개원 필경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글도 많이 남기셨고 그 다음에 시도 많이 썼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 중국 당나라가 가장 시인들이 활동했던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태백이 그 다음에 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때 그 중국의 유명한 시 수준 높은 시를 일본에서 그걸 학자가 뺏기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시 공부를 시키는 교본으로 삼았는데 거기에 최치원 선생님의 시가 들어가 있을 만큼 상당히 그 문학 문장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치원 선생님은 12살에 거기 중국 가서 불과 6년 만에 이제 과거에 합격하시고 28살 때는 다시 이제 그 신라로 귀국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신라는 조선의 한반도의 조면한 나라인지 불구하고 그 중국은 국제적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가 발달된 것이 그 당시 중국 당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는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서양 문물이 그 장안에는 그 외국 사람들이 버글버글 만큼 상거래일 뿐만 아니고 문화 교류를 통해서 발달했던 것이 당나라인데 그런 당나라의 그 관료도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라에 와가지고 좀 그 신라를 부흥시키는데 관료로서 자기가 책임을 좀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큰 취지 포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신라는 그때 이제 함에 뭡니까 국력이 쇠퇴해져 가지고 철원 같은 데서는 궁예가 하면 나라를 일으키고 반란을 하고 전주에서는 견훤이 나라를 구백제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국정계획의 요체로서 시무 10조를 이제 그 진성여왕한테 올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시무 10조를 뭐 임금은 덕화를 주고 편백함도 없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 정도를 이제 나라의 진성여왕한테 건의했는데도 이제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벼슬을 버리고 이제 산소 좋은 곳을 찾아서 이제 보면 해운대라든지 그 다음에 창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동이라든지 지리산 하동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 다음에 함량이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그 만년을 보내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됩니다. 이건 심으십죠. 특히 또 최치원 선생님은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참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최치원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라 하는 업적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분에 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산림공무로서 수목원도 만들고 푸른 대구 만들기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지금 대구는 이제 거의 시가지 내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간이 신천하고 이제 그 금호강 쪽에 있는데 특히 신천은 신천에 나무를 심으면 그늘 밑에 시민들이 물가에 놀고 이렇게 되면 안 좋겠나 막 이런 생각을 이로써 나무를 심는데 심기는 결국은 그 하천법이라 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하천에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깝게도 하고 싶은 마음 그 당시에 또 제가 모시는 문희갑 시장님이 그 푸른 대구에 대한 집념이 강하시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라도 한번 심어볼 수 없나 해가지고 제가 그 법을 무시하고 심는 것이 지금 현재 신천에 있는 건데 그때가 20년 제가 현직에 있을 때고 퇴직한 게 20년 됐는데 지금 보면 그 나무들이 아름드리 커가지고 신천이 그래도 어느 정도 푸른데 실제로 법상에는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치원 선생님이 그 함양에 그 태수로 나가 있을 때 그 상림을 조성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지금 함양읍이 그 당시에는 물난리가 겹치면서 큰 홍수가 지면은 함양읍이 전부 이제 홍수 피해로서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날 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방을 쌓고 거기에다가 그 제방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이 지금 현재 상림입니다. 여러분 함양은 자안동이라 우안동이라 하죠, 그죠? 그만큼 함양은 지리산을 띄고 있어 경치도 좋고 또 인물도 또 안동 다음으로 마이 그쪽에 서부 경남입니까? 그쪽에 많이 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한양 상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 방 따라서 서 있는 나무만 심었지 안에 최치원 선생님이 조성했던 일부분만 찍었지 다는 못 찍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나무가 아직도 천년 동안 버티 나오면서 함양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홍수 피해로부터 함양을 인명 피해가 재산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는 이런 아주 문간이면서도 이런 사업적인 과학적인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함양을 보호하고 그것이 결국 천년 후에 지금에는 시민들이 아주 좋은 휴식 공간이 될 만큼 산림행정 같다. 그래서 또 이걸 통해서 재난도 예방하고 지금 현재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했지만은 목민관들이 그걸 시장 군수들이 소홀해가지고 물난리가 나서 피해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한 천년도 더 지난 전에 최치원 선생님은 제방을 쌓고 거기 제방이 튼튼해지려 같이 하도록 유지시키려 하면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치원 바위 글씨를 지난번에 의성 최치원 문학관에서 전시했는 일부입니다. 글씨가 약간 다른 거는 몇 개 뽑아봤는데 선유동은 문경의 봉암사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거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쌍계는 쌍계사, 그 다음에 해운대는 해운대 앞에 바닷가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걸 모아가 전시하는데 제가 세 가지만 뽑았습니다. 다음 왜 그러면 대구하고 최치원 선생님 대구에 계셨다고 하는 걸 천년 전에 계시는데 네가 왜 안 오?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이 기록이 다 역사가 남아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신전도 동국 여지성남은 아시다시피 1530년에 발간된 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보면은 구루 이제 사찰 쪽에 선사암은 마천산이 있다. 암자 곁에 최치원이 배급을 싣던 못이 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제 동국 여지성남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입니까? 한 2000년이니까 지금 한 5, 600년 전에는 선사함이 거기 있고 그 앞에는 암자 곁에는 최준 선생님이 배루를 싣던 것이 배루를 싣는다 하는 것은 이제 글씨를 많이 쓰고 이제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마 문학 작품 같은 걸 많이 남겼었을 건데 지금 현재 대구에서 썼다 하는 기록은 없고 대구에서는 또 그 선사함 부분에서도 계셨기 때문에 혹시 선사함 부분에 최치원 선생님이 남겨있는 바위 글씨가 있을까 싶어서 저하고 며칠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봤는데 아직은 이제 막 그게 한 500년 되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고 이래가지고 일대 지형이 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자리를 이 선사함 자리를 서사원 선생님을 기리는 이강서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일대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발견 못했는데 한번 더 앞으로도 더 노력해가지고 최치원 선생님 바위 글씨까지 발견하면은 대구가 더 영광스러운 최치원 선생님의 관계가 돈독했다 한 것을 알 수 있나 이렇지. 그 다음 밑에 한 번 더. 그 다음에는 대구 읍지에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768년 영조 때 만드는 대구 읍지에 보면은 후에 서쪽 하빈 금옥가까에 있다. 이제 선사락 하는 이제 고적이 문창의 최치원이 논일던 곳이다. 난가대 무륜교 세연지가 있기 때문에 선사라고 부른다. 뒷날 이강서원이 세워졌다. 이래가지고 이때 와서 조선 후기에 와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사원 선생님을 기리는 이강서원이 세워져가지고 흔적이 많이 망가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사원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 그때 서원을 짓기 전에 그 선사함 자리에다가 완락당이라 하는 이제 서실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서실에서 자기는 독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강학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 서실을 짓고 난 뒤에 1601년입니다. 임진왜란이 1598년에 끝났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끝난 후 그러니까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죽은 사람도 많고 사람들도 흩어져 가지고 생사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럴 때 뜻있는 선비들이 모여 가지고 그때 이제 선사 선유를 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시를 짓고 이런 걸 하는데 그때 보면은 요 위에 보면은 여기 절자리 보이죠? 이게 이제 마천산에 그 당시까지 1601년도까지는 이 선사암이라 하는 암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선유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기도 합니다. 이게는 이제 이거는 마천산이고 그 다음 앞에 금호강인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배 타고 선유하는 것도 모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유는 총 승선 인원이 23명인데 대표적인 인물은 보면은 서사원 그 다음에 이제 여헌 장영방 같은 그런 아주 이 인근 그 다음에 이제 김천 출신의 여대로 하여튼 이런 이제 훌륭한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시를 지으면 어떤 사람은 시를 못 지어가지고 벌주를 마시기도 하고 이런 기록들이 다 여기 보면은 선유를 하면서 즐겨 못 모이는 취지하고 그 선유를 했던 것을 기록해 놨는 것이 저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구경 다 돼가지고 있으면. 예.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사함 그 자리에 최치원 선생, 서사원 선생님과 학문가 덕택을 기리는 이강서원이 지금 세워져 있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거는 물증이고 자연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치원 선생님이
썼는 글이 이제 발견됐어요. 이거는 역사책에도 없고 대구의 읍지에도 없고 한국 사기에도 없는 글이 최치원 선생님의 문집을 통해서 발표됐는데 그 글 제목이 신라 수창군 호국성 팔각 등록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908년 효공왕 12년 신라 때인데 천후 908년 무진영 겨울 10월 호국의 영도장 중알찬 이제가 남영의 팔각 등루를 세웠다. 국가의 경사를 기원하며 전쟁화를 물리치기 위함이다. 대구에 이걸 통해서 908년 10세기 초에 대구에 이재락하는 아주 좀 탁월한 호적이 있었고 또 국가 간이 투철해가지고 여기 뒤에 표현된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경사를 기원하고 전쟁화를 물리치기.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라의 국정이 쇠퇴하기 시작하니까 변방에서 궁예나 그 다음에 견훤 같은 사람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신라를 괴롭히니까 그걸 안타깝게 여긴 호국 영도장, 호국의 영도장 중알창이 이제가 그걸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대구의 그 남영에다가 남쪽에 봉우리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남영제에다가 팔각으로 생기는 누각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그걸 나라가 평안 좋은 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를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등루를 세웠다. 이런 기록이 최치원 선생님의 문집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공개되는 겁니다. 예. 또 그중 몇 개 읽어보면은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 관계되는 부분만 제가 뽑았는데 이 성의 서쪽에 뚝이 있는데 이것을 불자라고 하며 동남쪽으로는 불체라는 못이 있고 그 동쪽에 또 따로 천왕이라는 못이 있으면 그 땅에 예성이 있는데 이것을 달불이라 하고 성은 남쪽에 산이 있는데 또한 불이라고 하여 명칭이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적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의 그 지리를 있지 않습니까? 최치원 선생님이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동국여지 성남나 대구 읍지에서 마천산에 계시다고 한 것이 이 대구 지리를 소상하게 아는 것으로 통해서 더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등루를 세우고는 이재락하는 사람이 등루를 아주 독실한 불교 신도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에 보면 그해 첫 겨울에 등루를 세우고 11월 4일 봉산동사 그러니까 팔공산에 동화사의 홍순대덕을 맞이해가지고 자주 주지 최고 책임자로 삼고 제를 베풀어 경찬하였다. 해연대덕, 영달선대덕, 경적선대덕, 기념연선대덕, 흥륜사의 용선주사 등이 고승들이 모여 법회를 장엄하게 하였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어서 이제 그 당시에 신라의 대구의 수창군의 그 호국성을 만들고 팔각 등루를 세우는 이제가 불교의 지원을 많이 받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하는 것을 내가 옮기지 못했는데 그 팔각 등루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규모 낙성 법회를 하고 그래서 이 호국의 영도장 수창군 호족 이제는 만약에 최치원 선생님의 그 이제 팔각 등루기에 등장한 인물인 거 보면은 상당히 훌륭한 인물이고 신라를 무너져가는 신라를 좀 더 버티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기고 대구를
보호해가지고 대구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빌었던 호주 이제인데 이 이름이 동주 여지 성남이라든가 대구 읍지라든가 대구 관련 서적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제 그 최초원 선생님이 썼는 이 등록기에만 나온다. 뭐 그런 점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시 수창군이고 대구거든요. 그때야 신라말의 수창군은 대구현, 그 다음에 하원현, 하빈현, 다사현, 그 다음에 7곳까지 포함해가지고 8곳현을 포함한 것이 수창군인데 오늘은 대구 정관인데 거기에 못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 신라를 나라의 경사가 있고 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국성을 쌓고 등루를 세웠다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지금 그 연구하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이제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는 그게 있는데 워낙 오래된 일이고 지명이 지금까지 보증이 안 되는데 이 이치를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인 최정환 선생님이 아마 이미 경주 최시학이 됐습니다. 경주 담임본이니까 저는 만나보지 못했으면 최치원 문화연구원장을 하면서 경북대에서 계셨던 분인데 왕옥산 지금 현재 검단돈 톡성이 여기 호국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팔각 등루를 세워가지고 실제로 그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성강고등학교 검단동 왕옥산에서 성당동에 올라가는 성강고등학교 거기에 올라가는 쪽 어디에 자기는 그 장소까지 기증했는 분이 이제 명예교수로 있는 최정환 연구원장이다. 그래서 왕옥산은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가 호국상을 쌓고 박물박 등루를 세웠다는 왕옥산인데 이게 검단 토성이 저 위에 검단 토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은 요 정작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압로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금호강 시대라 해가지고 지금 시장님께서 금호강을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이래가지고 금호강을 개발한다 하는데 그래서 이 외향적으로도 개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호강의 정체성 금호강은 그 조선시대 때 중기에 대구의 유명한 성비 한강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송담 정민 그 다음에 손천울 그 다음에 도성유 같은 도시 이런 분들이 배를 타고 선율하면서 그 주변에 정자를 많이 지났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압로정인데 이 압로정이 그 당시에는 제일 경치가 좋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사문학의 대가 박인노 선생도 여기 와서 지은 소유정가락 하는 글이 있어요. 그만큼 명성지고 여기서 쳐다보면은 그 동촌 이제 그 비행장이 하나에 보이는데 지금은 비행장이겠지만은 그 당시에 적어도 17세기, 16세기 이때는 거기가 일망무제로 이제 금호강이 펼쳐져가 있는 그런 늪지대이겠습니다. 동촌 비행장이 그렇게 경치가 좋아가지고 관찰사, 그 다음에 대구 부사 이런 사람 일반 또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글을 논하고 즐기고 사교장으로 쓰고 이랬던 그런 아주 곳인데 저 위에 보면 또 검단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은 대구에서 토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두산 토성, 그 다음에 고산 토성, 이렇게 진산동도 진산은 없었나 토성이 있는데 이 검단토 동무동의 토성이 있고 이 검단토성이 그다음에 옛날에 조사된 걸로 보면은 우리 대구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지는 토성이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호국성을 쌓고 팔각동문으로 지었으니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고려 제가 왕건과 견훤의 803 전투에 대해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실제로는 보면은 역사서에는 보면 고려사에 태조 왕건이 정예병 5,000명을 데리고 견훤하고 전쟁을 했다 공산 전투를 벌였다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공교롭게도 정예기병 5,000명을 데리고 왔지만 견훤한테 대패했지 않습니까? 그 대패했는 원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동화사 스님들이 친백제계 인물이기 때문에 견훤을 도와가지고 그래서 왕건이 패했다 이런 얘기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건 저는 그걸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화사는 이재락하는 그 당시에 대구의 호족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호국 불교 신라 친신라계의 호국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견훤을 도우리는 만무하고 또 도와줬다는 역사서의 기록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공산 전투에 대해서 견훤이 왕건이 패했는 원인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가 동화사 주지를 하고 여러 스님들을 모시고 와서 등루를 세우고 법회를 열었다 하는 그 기록을 볼 때 친신라계 스님들이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우는 대구의 지리에 밝은 것으로 보면 마천산 선사하면서 상당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대구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10세기 초의 대구 인물 중 앞서 말한 것 같이 이재의 존재라. 이재가 역사 속에는 묻혀가 있는데 최주원 선생님이 팔각등루기를 통해서 이제 이걸 봤다. 그 다음에 대구는 그 당시에 보면 여러 개의 못이 있어가지고 농사 짓기에 상당히 좋은 곳이었지 않느냐. 뭐 이거는 이제 이걸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그래서 보면은 전국에서 이제 최천 선생이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현장 사업을 합니다. 그중에 제가 대표적인 걸 몇 개 뽑았는데 하남시에서는 최치환 도서관 이건 물론 전규철시 정신회에서 하고 청주시는 최치원 시비, 함남구는 최치원 역사공원, 의성구는 최치원 문학관, 문경시는 최치원 야외 역사공원 등 이런 걸 많이 만드는데 지금 아까 전에 최정환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대구에도 팔각등루 있지 않습니까? 각이 8개이기 때문에 팔각등루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나라를 지키는 호국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존하고 선사 최치원 선생님이 계시던 곳에도 좀 복원해가지고 최치원 선생님을 관광 하나의 콘텐츠로 이제 개발하자 이거를 최 교수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뭐 회원 여러분들도 거기 맞으시면은 나중에 최 교수님 혹시 그런 지원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 선생님은 정말 향토사를 지금 누구보다도 깊이 지금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래 연구를 좀 해나가고 계시는데 하나의 흐트러진 그런 여러 개의 의견들을 상당히 고정을 해가지고 지금 집약을 해나가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대단하시죠? 예, 최치원 선생님과 대구에 대한 그 인간관계를 오늘 아주 알찬 내용을 해주십니다. 오늘 수고하신 이정근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미 시작하고